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구지입니다. 네, 주반장입니다. 고기보다 회를 좋아하는 상디입니다. 육식동물 있다 겁니다. 퐁당퐁당 링고입니다. 아, 진짜 너무 캐릭터 우리 분발해야겠다. 자, 채식으로 갈까요? 자, 퐁당퐁당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링고님 무슨 소리예요? 퐁당퐁당은 별건 아니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지금 퐁당퐁당으로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그 틱톡 이후로는 주변 분들이 넌 이제 빠진 거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틱톡에는 안 나오고 이제 오리지널엔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고 또 오리지널 들었는데도 너 없던데 이래가지고 일단 링고님이 나온 거는 괄호치고 링이라고 넣어주시죠. 아니면 그 중간에 저희가 띄울 때 밑에 해시태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링고 출연, 링고 정도 넣어주시죠 저희가. 아니에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고기도 좋아하는데 고기보단 회지 않나. 저도 약간 회파. 저는 무조건 회예요. 저는 고기파. 고기파. 우리 육식동물 너무 착착 감기는데요. 저는 육식동물.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날것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고기도 너무 너무 구우지 않고 뭐 양념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대로 구워서 딱 먹고 물고기도 그대로 쓸어서 바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육식 동물이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세상의 모든 고기를 사랑한다. 오늘은 그래서 정육과 그리고 오늘 회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한번 같이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정육 업계를 좀 이제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정육각과 그다음에 또 회 쪽에 또 시스템과 물류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혁신해보겠다라고 하는 오늘 회라는 이 두 가지 서비스고요. 네. 저희 리스너분들은 아마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유통 채널로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또 그 뒷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얘기를 하면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 우리가 테크 붙이면 다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의식주에서 되게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죠. 먹는 게 거기에 어떤 이런 서비스를 붙인 이 두 회사인데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뭐 대표님과 서비스 소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육각 링고님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육각을 링고님 통해서 알아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정육각 아마 최근에 유퀴즈에 출연하셔가지고 그걸로 또 이제 좀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거기서 뭐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카이스를 졸업을 하시고 원래 유학을 준비를 하시다가 그냥 유학 가기 전에 잠깐 뭐 해볼까? 고기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다가 먹는 거를 맛있게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결국 정육각까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기승전결이 딱 갖춰져 있는 스토리텔링이다.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유퀴즈 봤는데 뭐 약간의 MSG가 쳐졌겠지만 그렇겠죠. 그래도 저런 스토리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유재석 씨가 워낙에 그 유학을 포기한 거 그리고 장학금을 포기한 거를 맞아. 되게 크게 이렇게 아니 그거 어떻게 포기한 막 이렇게 시청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더 좀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육각 마케터 팀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다. 이 방송을 마케터가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유저로서 정육각 맛있습니까, 링고님? 아니 저는 사실 정육각에서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사본 적은 없고 제가 예전 스타트업 다닐 때 거기서 이제 추석 선물이랑 설 선물을 정육각으로 줬거든요. 와. 그래서 설 선물이랑 추석 선물로 정육각이 왔고 그때 이제 뭐 가족들이 모이면 그때 받은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었고 심지어 사실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이 저 퇴사하시고 나서 이걸 아쉬워하셨어요. 그럼 이제 정육각을 추석 때 못 먹겠네? 이래가지고. 뭐 사실 사 먹으면 되긴 하는데. 배송됩니다. 제주도로 배송이 또 선물 받아 먹는 거라. 맞아요. 우리 아들 회사에서 보내준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 어머님의 입맛을 사로잡은 정도면은 뭐 고기의 퀄리티는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6년도에 창업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재현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카이스트에서 수리과학 공구학번이신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구학번이면 저희가 나이가 대략 계산이 되는데 카이스트에서 수학과 쪽으로 응용 수학 분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서 이제 미국으로 장학금을 받고 이제 미국 그 유학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으셨던 거죠. 근데 거기 국무성 장학금이었대요. 그게 풀브라이트. 네, 풀브라이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관심을 가질 분야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포인트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그 어렸을 때 수육, 그러니까 김장할 때 먹었던 그 수육 맛을 아직 그 과거에 삼촌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파티는 아니지만 마을 잔치 같은 걸 하면은 돼지를 잡자마자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맛을 못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본인이 도살장까지 가서 직접 사서 먹어봤더니 이제 이게 그 맛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유통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처음엔 약간 뭐 새로운 도전 잠깐 하는 3개월짜리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뭐 2주 만에 뭐 너무 잘 돼서 뭐 2주 만에? 네, 2주 만에 너무 잘 됐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3개월만 보증금 없이 이제 공간에서 고기를 떼어다가 다 썰어서 이렇게 발송하고 판매를 하는 형태였는데 너무 잘 돼서 3개월 연장을 더 했고 그럼 6개월이잖아요. 그때 됐을 때는 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냥 지금 이거 해야겠다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청업을 하신 케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 정육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 당시 계속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정육각은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와 소고기와 이런 육류를 구매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겠지만 사실 여기는 가공업체인 거예요. 육가공업체. 육가공업체에 더 가까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월세 낼 때 직접 고기를 사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고기만 썰었다고. 네. 너무 잘 되니까. 네. 그럼 그걸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친한 가게, 잘 아는 가게에 가서 고기 써는 법도 배우고, 네. 그래서 직접 썰었다고 하고, 지금도 썰고, 시간 날 때 가면 직접 공장에 가서 직접 썰기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게 카이스트를 나오셨고 미국의 유학을 포기하고 이것도 좋지만 사실 뭐라 해야 되죠? 도축해서 고기를 파는 게 옛날에는 약간 되게 천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예전 백정이라고 해서 그쵸. 아예 천민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근데 사실은 또 고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우리 삶을 제일 즐겁게 해주는 것인데 그런 이제 것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스토리텔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초신선이라는 표현을 이제 정육각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게요. 이제 아까 타코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갓 잡은 이제 고기를 우리는 유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선보다도 훨씬 더 신선하다 해서 이제 추신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논쟁거리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좋게 생각을 해서 좀 찾아보다가 여러 댓글이라던가 또 우리나라 분들 댓글 잘 남기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분들도 그분들만의 논리가 있고 물론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정육각에서 구매한 고기를 잘 구우면 굉장히 맛있다라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정육각에서의 배송 경험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죠. 거기 오는 패키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약간 마켓컬리의 어떤 그 계열과 비슷하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신선이라는 그 부분 정육각에서는 도축된 지 1일에서 4일 사이에만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최상급의 맛을 내는 돼지고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음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이거가 엄청난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근데 유퀴즈에서 그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와인 먹인 돼지, 마늘 먹인 돼지 해가지고 결국 약간 마케팅 포인트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본인도 인정을 하셨고 근데 분명히 그런 거에 차이해서 맛은 달라진다. 예를 들면 그건 어쨌든 소비자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정육각이 지금 소고기도 판매하고 있는데 네. 소고기는 제대로 숙성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또 다르구나. 네,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계란 이런 건 다 똑같이 초신선. 이제 초신선, 이제 갓 잡은 거를 이제 포인트로 삼았다면 반대로 이제 소고기는 숙성을 우리 좀 제대로 해서 보내겠다라고 해서 드라이 에이징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드라이 에이징. 또 이게 보기가 좋거든요. 드라이 에이징 하는 소고기집 가보면은 앞에 딱 해놔가지고. 맛있죠. 맛있죠. 난 가끔 궁금하던데 저게 말이 좋아 드라이 에이징이지 그냥 상온에 냅두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숙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저게 괜찮을까? 뭐 전 먹어봤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기는 옳기 때문에 그냥 맛있긴 어떻게 했는데 조리하냐에 따라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드라이 그렇죠. 에이징이라는 그 기법도. 워터 에이징도 있죠. 우리 청취자분들 이거 들으시면서요, 뭐 출근길에 들으시던 뭐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배고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방송의 목표는 퇴근하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끔 유도하도록. 아니면 회 이제 회 그러네요. 네, 회가 삐지겠어요. 오늘의 회 네. 차하다 타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했으니까 우리 회도 좀 먹으러 갑시다. 네. 자, 우리 오늘 회. 여러분, 오늘의 회 아닙니다. 오늘의 네, 집과 오늘 회. 달라요. 오늘은 이제 베낀 줄 알았어요. 오늘 회 역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는 2017년 3월에 설립이 됐고요. 거의 네. 비슷하게 설립됐네요. 네, 그러게요. 1년 좀 늦게 설립이 됐죠. 그리고 회사명은 서비스명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회사명은 오늘 식탁입니다. 오늘 식탁. 오늘의 식탁이 아니라 오늘 식탁. 오늘 식탁. 오늘 식탁이고 서비스명은 네. 오늘 회. 그리고 여기는 시리즈 A 약 한 48억 정도 투자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대표님은 김재현 대표님. 이게 되게 신기해요. 네. 이름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당근마켓 공동대표님도 김재현 맞아요. 대표님이시죠. 네. 관련된 분야를 쭉 경험을 하셨어요. 비슷하게.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위메프에 들어가서 마케팅 하다가 뭐 정글피플 들렸다가 신선식품 쪽에 있는 마켓컬리를 거쳤다 나오신 대표님이시죠. 계속 세그먼트 하셔서 커리어를 바꾸신 것 같아요. 왜냐면 위메프는 다 팔잖아요. 그러네. 마켓컬리는 이제 신선식품 팔잖아요. 그냥 다시 이제 회까지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좁히셔가지고. 계속 니치하게 가시는 그러니까요. 거야. 자신의 관심사에 마케터 맞춰서 분이랑 딱 하신가? 맞네. 원래 미대를 가려고 하셨는데 집안에서 가면 굶어 죽는다고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약간 생활 디자인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어서 차선책으로 생활과학부에 입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육각과 마찬가지로 회는 근데 바로 이렇게 하루 걸리면은 막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산지 화로회를 아침에 주문해서 저녁에 먹는 서비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헬리콥터로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헬리콥터가 비행기로 이렇게 산지에서 배송하는 경우도 있다. 경우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회는 정육각이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산지에서 그러니까 수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정말 화로에 정말 맛있는 이 회를 가장 빠르게 우리 식탁에 보내는 약간 이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없었던 서비스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예전에 그냥 뭐지 통영이나 이런 데서 해산물 받아 먹을 때 고속버스 터미널 통해 가지고 맞아요. 당일로 오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점은 이제 한 번 그렇게 물류로 왔는데 그 뒤에 또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우리 집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약간 물류 이슈가 많았는데 그거를 잘 해결해 가지고 한 게 이 서비스고 그리고 처음에 이 대표님 이걸 창업할 때 얘기하셨던 게 네. 뭐 미국의 인스타카트를 보고 이 사업 구상을 처음에 하셨대요. 인스타카트처럼 뭔가 물류 쪽을 이렇게 혁신해가지고 하면은 뭔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인스타카트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셨다고 하시고 그래도 인터뷰 얘기할 때 그런 것도 얘기를 계속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확실히 인스타카트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인스타카트랑 조금 서비스가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아까 정육각이랑 다른 거는 정육각 본인이 직접 가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있는 걸 그냥 물류 서비스만 제공해서 그래서 인스타카트 컨셉이 우리는 물류 창고도 없어. 그 기존에 있는 물건을 소비자한테 빠르고 신속하게 배송만 해줄게. 약간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인스타카트를 구매하고 배송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있는 물건을 옮기는 거다 보니. 그러니까 인스타카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마트 내에서 그 다음에 좀 그 시 내에서만 이렇게 물류를 해주는 단계였다면 그쵸. 오늘 회는 그걸 우리나라 전국 레벨로 확장을 시켰다라고 좀 이해할 수 같은 물류다. 그냥 물류. 그냥 약간 마켓컬리의 회 버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뭐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선 공유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인 분들을 통해서 하는 배송이 자기는 핵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일반 물류랑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카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본인들이 배민보다도 더 빨리 그 일반 분들이 하는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배민 라이드 하는 것처럼.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라스트 마일 얘기하셨군요. 더라고요. 원래는 약간 회를 좋아하는 사람의 페르소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나이 드신 남성분, 어른분들 해가지고 그런
퇴근하고 그냥 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그 약간 조금 더러운 곳에서 어. 직접 이렇게 회를 먹던지 어. 아니면은 저희 영화에 많이 나오는 어. 고급스러운 스시집에서 아. 실장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는 회를 네. 먹는데 약간 그런 거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어. 약간은 여기 대표님도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어. 여성분들은 어. 회를 좋아하긴 하지만 남성보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덜했고 약간 맞아. 먹는 게 좀 적었다. 근데 자기가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 조금 더 끌어올려가지고 대중화시킨 건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도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회.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노량진이나 이런 수산시장을 직접 가셔서 맞아요. 거기서 자신이 그날 먹을 회를 사.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썰어주잖아요. 다 썰어서 딱 준비를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출근을 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 그리고 저녁에 와서 내가 오늘 새벽에 가서 사온 그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는 그 에너지, 동력을 가지고 하루의 업무를 그거는 버티는 진짜 거예요. 엄청난 얼리 어답터 수준이 저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 완전, 그렇죠. 완전 그 하이레벨. 수명주기 가장 앞단에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한테 오늘의 회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내가 그럼요. 집에 와서 자야 돼요. 못 먹어 회. 집에 미국에 자야 돼. 집이 노량진에 가까운 가능하겠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오늘의 회 이렇게 이제 오늘 회. 오늘 회. 오늘 회. 네, 오늘 오늘 회. 회라고 오늘 회를 의식을 했는데도 왜 오늘 아니, 회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요. 우리 다 지금 근데 이제 미역회처럼. 네이밍 좀 실수라고 하기 좀 저는 안, 아쉽다. 아쉬운 안 부분이 좋다고 있는 게 생각해요. 그래요. 두 분 얘기해. 심지어 저희 뭐 자주 얘기하는 회사명과 이제 서비스명 다른 것도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심지어 회사명이 오늘 식탁인데 또 유사 서비스로 아내 식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 식탁이 또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더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식탁과 오늘의 집을 합쳐서 오늘 식탁을 만들고 그다음 서비스는 이제 오늘 회인데 근데 또 서비스명이랑 회사명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약간 향후에 추구하는 방향은 회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이제 확장성을 회사는 오늘 고려했나 식탁이니까 봐요. 오늘 식탁에 올라갈 모든 것들을 좀 하겠다는 포부를 회사 지을 때는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마켓컬리 출신이라고는 하시는데 이게 17년 3월에 설립된 걸로 봤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의 마켓컬리는 사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네요. 그 정도 규모의 마켓컬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마켓컬리를 넘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창업을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냥 잠깐 뭐 저희 해봅니다.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마켓컬리 탄력받은 게 사실 이때쯤은 아니니까. 네, 조금 좀 지나서. 뭐 이때도 그 아름아름 유명하긴 잘 되긴 했지만. 팍 커진 건 사실 그 이후여서 그렇죠. 18년도, 그쵸. 19년도 초 이랬으니. 오늘 회는 참 안 붙긴 하네요. 저는 이름 안 붙는 것 같아요. 오늘 회에 다른 좋은 이름이 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한 3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서비스가. 그럼 이제 이름 바꾸는 타이밍이 한 번 놓친 거는 있거든요. 놓쳤죠. 근데 저번에 얘기했었던 왓챠처럼 아예 그냥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름 바꾸기는 조금 쉽지 않아서 뭐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이름이 뭔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냐. 그냥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오늘 회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어플 통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봤는데 일단은 먹고 싶고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겠다 싶은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1인 가구를 위한 뭐 이제 회 구성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예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세트 메뉴처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랑 또 이외의 해산물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패키지로 해서 약간 큐레이션 해준 우리가 그 쇼핑몰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그 큐레이션 같은 형태를 또 여기서 좀 잘해주고 그런 포인트가 또 지금 김재현 대표님 이 좀 갖고 있는 거랑 좀 잘 결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 어떤 어플 내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보여주는 방식을 봤을 때 이거에 비해서 정육각은 김재연 대표님의 그 수학과적인 이과적인 공식이 딱 보이거든요. 이건 돼지고기고 이거는 소고기고 이건 목살이고 이건 삼겹살이야. 두께 얇고 맞아. 보통 넓게 선택할 수 해줄게. 있어. 굉장히 이과적인 1과 0 그 이진법적인 접근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오늘 회는 조금 더 큐레이션이 되어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갔다. 근데 이게 결국은 물류는 둘 다 하고 있는데 정육각은 그 앞에 정육을 그렇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매하는 거를 약간 재료 위주. 맞아요. 우리가 재료를 공급할 때는 맞아요. 알아서 맛있게 해먹어. 맞아요. 이고 오늘 회는 사실 뭐 이 앞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류 이후 뒷단 실제로 너네가 살 때 요렇게 조합으로 서비스. 사면
한 번에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해서 요쪽을 좀 더 치중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약간 생각이 음식의 특성도 있잖아요. 맞아요. 고기는 어쨌든 구워서 먹을 수 있지. 저희가 날로 먹으면은 배탈 납니다. 회는 바로 먹잖아요, 보통. 이게 차이도 그리고 있고. 아까 네. 육가공 얘기하는데 이제 서비스의 결이 다를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가 정육을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왜 했냐면 그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사와서 그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 마리짜리를 예를 들어서 뭐 과하게 말하면 1억을 만들 수도 있고 이 한 마리가 그냥 1,000만 원짜리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칼잡이 분들이 어떻게 이 부위를 좀 더 가치롭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 달라진대요. 그래서 아마 정육각 같은 경우는 우리 계속 지금 말하는 사실 서비스단도 중요하지만 이 육 가공단에 그 집중을 하시는 게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마진이 좀 낮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축적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롭게 보자면 정육각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료를 판매하는 형태인 거예요. 결국 한 번은 내가 요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오늘 회는 밀키트인 거예요. 이건 그냥 받아서 바로 먹으면 돼. 물론 정육각에도 육회가 있습니다. 그 육회를 바로 드실 수 있고 뭐 우유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계란도 있더라고요. 뭐 날계란 드시는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되지만 그런 걸 좀 논의하고 맞네요. 얘기를 하면은 오늘 회는 밀키트를 거의 판매하는 형태인 거예요.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정육각도 지금은 밀키트 쪽을 좀 보고 있어서 저기 돈가스가 이번에 출시를 해서 이제 그거는 바로 완성형 제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 그 조리는 좀 해야 되지만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돈가스도 있고 해서 밀키트 쪽으로는 사업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육각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좀 최근에 시리즈 B를 좀 크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돈을 좀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억 이번 올해 9월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하셨대요. 근데 코로나가 조금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그렇죠.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맞아요. 비대면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시리즈 A 때가 1년 전이었는데 그때 한 57억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지금 2배 이상이 되는 그 가치를. 투자를 받으시고 아마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가셨을 테니까 굉장히 빠르게 잘 성장하고 계신 것 같고 그거에 비해서 사실 오늘 회는 아직은 그러게요. 그 투자 유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덜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회도 사실 비슷한 규모의 지금 투자 유치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출 보도자료도 내고, 네. 뭐 일단은 지금 그 IR을 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육각도 코로나 이슈로 조금 더 잘 됐으면, 아마 비슷하게 오늘 회도 좀 그런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뭐 조만간 좀 클로징하는 그런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확장성으로 보면은 오늘 회가 더 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오늘 회를 갖고 있는 제품군은 확실히 정육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겠다. 회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미 생산이 되어 있는 제품인 거잖아요. 회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연어, 광어 그 이외에 여러 해산물이 이미 산지에서 계속 수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는 그거를 잘 어떻게 보면 MD 역량으로서 잘 갖고 와서 잘 이쁘게 큐레이션 한 다음에 빠르게 배송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획의 문제다. 약간 기획과 배송, 아까 계속 얘기했던 배송이죠, 배송의 맞아요. 이슈인 거지. 그러니까 이미 오늘의 회는 갖고 있는 제품군이 훨씬 더 많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러니까 밀키트라는 포인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네요. 제가 이제 밀키트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조리할 필요 없고 내가 오늘 우리가 바로 주문을 해서 바로 오늘 저녁에 먹을 수 있어. 와. 정육각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 후라이팬 달궈서 요리 한번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포인트가 한번 있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정육각이 아직 이번에 이제 투자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확대는 하시겠지만 정육각이 아직 그 제품의 소싱이 좀 부족한가 봐요. 품절도 자주 네, 나오고. 품절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받을 수 있게 아예 배송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옵션이 선택이 안 돼서 일주일 뒤에 배송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정육각에서 어필하는 거는 빠르게 배송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쵸. 1일부터 4일 그 도축된 시점부터 계산인 거지 내가 일주일 뒤에 받을 돼지고기는 맞아. 소비자 경험은 다르죠. 아직 도축된 돼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난 일주일 뒤에 받을 것이고 나는 도축되고는 1일부터 4일 사이인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정육각에서 주문을 하면은 내가 먹을 돼지고기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지 마. 약간 근데 듣다 보니까
파생 상품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선물 거의 무슨 지금 그런 느낌이 저 살짝 들어서 조금 소름 돋았고. 근데 저는 반대로 오늘 회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좋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식당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죠. 미래식당은 아직 뭐 지금도 있는 그 서비스인데 여기 뭐 좀 다르지만 미래식당이라는 게 이제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을 배송을 해줘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였고 요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이제 그 스타트업 씬에서 되게 핫했었거든요. 굉장히 이른 서비스를 시작했네요.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미래식당은 사실 확장성에서 문제가 결국 생겨버렸고 이게 이제 그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늘 회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걱정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저는 오늘 회는 메뉴, 그러니까 회라는 게 아니라 해산물이라는 카테고리는 다 가져가되 그 이상으로는 카테고리 안 넓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은 배송과 소비자 서비스 경험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회에 관련된 뭐 와사비를 뭐 좋은 거를 뭐 해준다거나 뭐. 지금 아이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요거는 이제 마켓컬리가 했던 것.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둘은 마켓컬리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렇죠. 정육각도 육가공 그러니까 육류 쪽에 마켓컬리다. 뭐 오늘 회도 뭐 잘 얘기하면 해산물 쪽에 마켓컬리다라고 할 텐데, 제가 오늘 마켓컬리 어플을 다시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제품은 있어요. 초신선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마켓컬리 유저면은 육고기만 살 때 내가 정육각으로 이탈을 할까? 얼마나 리텐션이 생길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외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미 뭐 당일 배송, 뭐 이길 배송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 일주일을 견딜 만큼의 퀄리티나 서비스 경험이 될까? 이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어떠세요? 습관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배달 음식 먹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시키면 배달료가 붙어? 안 시켜. 배달료 포함되는데 시키는데 요즘은 배달료 붙는 게 너무 당연하게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상을 해서 일주일 뒤에 파티가 있어. 일주일 뒤에 고기를 먹기 위한 뭐 준비하면서 고기를 미리 주문하는 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는 결국은 지금은 다 뭐 얼리 어답터 분들이 대부분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실 건데 왜냐면은 뭐 정육각 같은 경우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릴 부분이 있고 오늘의 같은 경우는 회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굳이 오늘의 회를 다운받고까지 이렇게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서 먹던지 아니면 진짜 그냥 천천히 마켓컬리나 이런 거 기다려서 먹던지 아니면 이게 한정된 품목에 있는 마켓컬리 있는 걸 사 먹던지 할 텐데 저는 여기에서는 정말 타겟팅 해가지고 얼리 어답터들만 노린 건데 결국 이걸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과연 이걸 대중화시키는 단계에서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체처럼 그냥 좀 해가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확장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 확장성 측면에서도 저는 정육각이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게 정육각은 어쨌든 이제 도축 쪽 앞쪽에 앞단을 더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맞네요. 사실 나중에 그냥 판매 채널을 늘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마켓컬리 입점하고 쿠팡 입점하고 뭐 지금 당장 그런 선택을 하진 않겠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의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이제 그 경쟁사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인어교주 해적단이나 이런 데처럼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약간 마케팅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일단 인어교주 해적단은 기본적으로 뭐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데서 보통 저희가 그냥 길거리 가가지고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가가지고 사장님이랑 이렇게 다이다이 해가지고 경쟁해서 물건을 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 같은 걸 나름 그 인어교주 해적장의 정찰제 같이 만들어가지고 보통 시가로 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방문을 안 해도 키티사분들까지 아예 세팅이 돼가지고 어떤 뭐 노량진 수산시장에 뭐 13번 뭐 짱구 엄마네 집을 시켰다. 이러면 그냥 그게 집으로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요거 오늘의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내가 아침에 시키면 나 정말 회 너무 좋아해. 노량진 수산시장은 마음에 안 들어. 나 진짜 그 뭐 제주도 아니면 제주도까지 힘들겠다. 뭐 거제도에 있는 뭘 먹겠다. 그럼 거기에서 아침에 딱 내가 출근할 때 시키고 가. 저녁에 집에 딱 먹으면 딱 그거랑 소주 한잔 먹고 딱 자. 약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인어교주액 때랑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확실히 다른데 저는 그 포인트 저는 그래도 약간 오늘의 좀 더 약간 반응이 좀 뭔가 좀 기운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죠? 어쨌든 정육각이든 오늘회든 생산자는 아니에요. 정육각은 선진포크라는 데랑 이게 파트너십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거인 거고 정육각은 오늘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생산지 거기에 이제 분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정육각은 지금은 정확하게는 B2C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회는 B2C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저는 그냥 막 유통 플랫폼에 좀 더 가까운 형태라고 물류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얼마나 신선하게 배송하냐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오늘회는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지그재그 같은 약간 그 쇼핑몰에 가까운 형태인 것 같고 판을 깔아주는. 네, 약간 여기서 와서 회 먹고 싶으면 여기서 구매해. 그러면은 이게 모수가 커지게 버리기 시작하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인어교주 획단을 또 잘하고 이제 거기서도 익숙하죠. 마케팅을 되게 잘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모수, 그러니까 회를 먹을 때는 그냥 오늘 회 들어와 이렇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 타이밍과 정육각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면 정육각은 또 누구랑 경쟁을 하고 있냐면 동네 정육점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쟁사가. 왜냐면 대체제가 우리 집 앞에 바로 있으면 그냥 내 롯데마트 가고 아니면 이마트 가고 아니면 동네 우리 김씨 아저씨네에서 내가 받아 먹으면 되는데 거기는 사는 데서만 사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포인트도 있고. 근데 정육각에서 초진선? 그 초진선 좋아. 1일부터, 도축한 지 1일부터 4일까지 맛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것만 먹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내일 먹고 싶은데 오늘 갑자기 삼겹살을 집에서 구워 먹고 싶은데 기다리래. 그것보다는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형태에서. 좀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왜 좀 기우게 된다라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정육각에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60대의 주문량이 한 3-4배 정도 늘었고 매출 규모도 한 10배 이상 기존하고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60대는 기존에 시장 가서 그렇죠. 물건을 사던 세대였는데 60대가 직접 주문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결론은 둘 팀 다 너무 잘했으면 네. 좋겠다.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일단 품목이 우리가 느끼기엔 둘 다 고기, 그러니까 뭐 육고기, 그다음에 물고기 비싼 것 같지만 사실 완전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그냥 비슷한 서비스라고 하지만 그 뒷단에서 일련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럼 이게 나중에 성장할 때 어떤 어떻게? 차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저도 약간 오늘의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미안해요. 된다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대표님 어떡해요. 미안해. 오늘 회가 잘 안 붙어요. 자, 오늘 회에 조금 더 이게 좀 써보고 싶은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이유는 회는 왜 이 철이 있잖아요. 여름에 뭐 제철. 먹고. 네네네. 지금 이제 아까 뭐 아침에 시켜서 이거 그럼 과메기를 좀 시켜 먹어봐야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그쵸. 드네. 그리고 1인 가구로서 집에서 뭔가 고기를 막 되게 조리해 먹는 게 또 부담스러운 느낌이 냄새 있어서. 나. 그 옷에 다 냄새 배고 네. 어떻게 먹어. 그럼 아무튼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회는 바로 그러니까 아마 오늘 회가 지금 좀 인지도 측면에서는 정육각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을 수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더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투자 클로징 되면 또 대표님이 마케팅 팀장 출신이니까 네, 또 한번 대대적으로 조금 PR이랑 이런 것들 하지 않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합니다. 뭐 유퀴즈 이런 데 한번 더 나오시면서 또 딱 뭐 소문도 좀 내고. 네. 근데 마케팅 출신 대표님이라서 또 너무 마케팅에만 치우치시면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항상 우리가 또 회는 신선함이 중요한데 중요하죠. 내가 과메기를 지금 산지에서 시켰는데 너무 더 사가서 오면은 내가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 기름기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마케터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그런 쪽에 더 이렇게 생각이 집중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뭐 저희의 기호일 수 있지만 응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건 정육각은 지금이야 자기네 자체 플랫폼 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뭐 물품 관리도 좀 하고 자기네들 재고 없이 운영한다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어떻게 보면 PB 상품인 거거든요. PB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차라리 유통 채널을 늘리는 것도 한 번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좀 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정육 가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판매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육각 같은 데서 결제를 하면은 예상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라고 뜨면은 그게 15,000원이 딱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상가가 나오고 발송하기 직전에 그 부피나 뭐 그 당시에 시세 뭐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조금의 차액이 나게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난 15,000원이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뭐 14,500원이라고 하면 뭐지? 이럴 수 있고 16,100원이라고 하면은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정육각 측에 당연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정육점이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육점도 매일매일 가면은 가격이 다 맞네요. 다르고 네. 그다음에 내가 뭐 한근이요 그러지만 뭐 한근만 딱 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여기 좀 더 그냥 가져가 2만 이렇게 원에 할 수도 해줘요.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게 그냥 정육점의 온라인 버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을 좀 받는 포인트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어떤 여론 뭐 다는 아니지만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서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게 신선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정육각에서는 신선페이로 나왔고 이게 뭐 특허까지 냈다고 하는데 맞아 기술을 만드셨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뭐 다른 신선식품 농수산물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정확한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정확한 그람으로 오니까 오히려 더 반응이 실제 사용자들은 더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확실히 또 기술의 이분 이제 우리 김재현 대표님, 정육각 대표님이 군 제대 후에 지식인과 비슷한 모바일 앱을 만드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창업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연어 처리 사업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접목하시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전 하나도 못 보지 않았나요? 그거 그쵸? 1년 만에 나가는. 그거 1년 만에 하지 않는데 저는 뭐 그런 게 다 경험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저는 만약 오늘 회에 나도 그럼. 야, 너네도 아까 나한테 엄청 뭐라 그랬지. 지금 한 번씩 다 했어, 지금. 저는 오늘 회 미래를 좀 보면은 저는 그냥 물류 회사 쪽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인스타카트를 모델링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님이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게 결국 자기네가 현지에서 서울로 왔는데 뭐 대부분 지금은 수도권 내에서 움직이시니까 서울로 오고 나서 라스트 마일이라고 서울 내에서 물류로 뿌려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소비자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고객 접점에서 중요하고 그 부분 물류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네가 퀵 배송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어쨌든 B2B고 외주다 보니까 컨트롤이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정시 배송률이 떨어졌대요. 원래 여기 대부분 7시까지 배송하는 거 목표로 하는데 정시 배송률이 떨어져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에서 공유 배송이라는 거를 도입했어요. 공유 배송을 도입해가지고 일반인 분들이 뭐 쿠팡 플렉스 같이 직접 배달하신 거죠. 뭐 한 배달비 5,000원, 6,000원 받아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시고 나니까 거의 정시 배송률이 99%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물류에 이런 방향으로 해결을 해가 갈 거고 지금 물류센터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지금 뭐 라운드를 도셔가지고 추가 금액을 받으시면은 마켓컬리처럼 물류 쪽으로 더 콜드체인 더 크게 또 드라이브를 거시지 않을까. 여기는 완전 콜드체인이네. 그쵸. 돈 진짜 많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정도 내고 먹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정육각보다 확장해서 넓다는 게 오늘 식탁이었잖아요. 오늘의 식탁 맞나요? 오늘 식탁. 정신 차려요. 의의는 다 빼시구나. 네. 오늘 식탁이잖아요. 네. 그럼 진짜 식탁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들을 다 배송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돼지고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육각에 받아서 보내주면 되겠네. 그래요. 콜라보 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산물 분야에 더 집중을 해서 거기에 더 집중을 물류 시스템을 확보를 해서 그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고 사실 오늘 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라는 그 특색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던 당일 배송이 되는 거예요. 고속버스에서 올리면 아저씨들이 다 해주거든요. 아니면 KTX 배송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뭐 알래스카에 참치 배달한다면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지. 배로 오면. 아니 빠르게 거기도 빠른 배송으로 하면 이제 비행기를 해가지고 딱 떨어뜨리고 가면 되잖아. 드론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회는 좀 더 그냥 물류에 더 확실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있고 오히려 좀 약간 먼 미래에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무인 배송이 진짜 이제 현실화가 되면은 더 빛을 볼 수 있는 건 사실 오늘 회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서울까지 오는 건 문제가 거의 맞아요,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소싱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럼요. 배송이 라스트 마일 가는 게 어려운 건데 이제 그거를 그냥 요즘 배민에서 뭐 그런 거 많이 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무인으로 만약에 배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더 정시에 딱 보낼 수 있고 그 무인 로봇에다 그냥 콜드 체인 넣어놓으면 그 아이스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거기다 모터 달려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에는 또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약간 다른 이유로 오늘의 회가 더 확장성이 있다. 오늘 회가 한 번씩 틀렸습니다. 한 번씩 다. 저는 안 틀렸습니다. 확실해요? 네. 오늘 회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지금 오늘 들어갔어요, 지금. 예민해요, 우리. 강장 공장 공장장 수준인데. 그러니까. 두 개 다 1차 산업인데 1차 산업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축산업과 수산업인데 수산업은 그래도 힘들긴 힘들어도 약간 파편화돼 있고 축산업은 그래도 뭔가 뭉쳐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수산업 쪽은 가능성이 많다? 각각 한 명이 그냥 한마디로 선주를 만나야 되는 거죠. 선장들을 한 명. 네. 근데 지금 오늘 회는 한번 열어놨잖아요. 열어놓으면 꾸준히 잘 운영을 하면 되고 다른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기 되게 힘든. 오히려 네. 오늘 회는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선주를 하나씩 만나면서 소싱해야 만약에 되니까. 축산업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역 협동조합하고 좀 얘기가 잘 돼서 풀면 풀릴 수 있는 맞아요. 문제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선주들하고 다 이렇게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창업 초기 때 어떻게 선장님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업 초기 때 페이스북으로 선장님이 직접 그날 잡은 생선 사진 찍어서 보내줬대요. 그걸로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 해가지고 그게 페이스북으로 주문을 받았는데 혹시 그분이 서울에 사시는 마케터 분이 선장님을 어떻게 알아? 그걸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장님 아는 게 그분이 커리어가 있으니까 아셨을 거고. 그 얘기도 좀 이야기가 있죠. 그게 알기 참 힘들구나. 나름 스타트업인 낚싯배 예약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대표님하고 알아서 그 대표님이 맨 처음에는 거제도에 있는 선장님을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속 넓혀간 걸로 알고 있어요. 선장님 알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국 내려가가지고. 아니 근데 선장님이 사진 찍어 보내주는 게 어렵죠. 아니죠. 그거 몇 번 한두 번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친해져야 되는 거죠. 아니 그거 돈다면 다 되죠. 아니 서울에다 팔아주겠다는 아니 페이스북에 올린다는데 누가 그거를 사진 찍어줘. 아니 그게 이제 선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잡아왔는데 이거를 지금 뭐 어설프게 어디다 맨날 하던 데처럼 직판점 이런 데다 파느니 어떤 그 스타트업 하신다는 분이 와가지고 팔아드릴게요.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물량만 올려보내주세요. 이러면은 훨씬 좋지. 땡큐. 어쨌건 뭐 돈을 벌 수 있는 유통 채널을 늘려준다는 건데 땡큐죠. 땡큐. 선장님들 중에서 최소한 그 정도로 깨어 계신 분들은 계세요. 계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냥 선장님 친해져서 내려가서 이제 몇 번 이렇게 항구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주셨나 보네. 그러니까 똑같이 줬으면은 굳이 그쪽 서울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반반일 수도 있지. 반은 직판장 보내고 반은 이제 서울로 보내도 그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단계였으니까 그때는 어쨌든 선장님을 만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얘기 좀 여러분 살짝 해보고 싶은데 이 UI UX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얘기하려고 했어요. 좋아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오늘 회를 원래 이걸로 먼저 틀렸다. 알았어요. 오늘의 해라고 했다. 저 틀렸어요? 네. 진짜? 와. 레이더를 꽤 돌리고 있었지. 지금 우리 나 안 주회. 틀렸는데 지금까지. 자 오늘 UI UX 한번 오늘 얘기해 회를 봅시다. 이걸 먼저 알았던 게 오늘 회를 PC에서 들어가면 그 모바일 서비스처럼 떠요. 맞아요. 근데 뭐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모바일 서비스를 대부분은 사실 센터로 그냥 정렬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재밌게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해놓고 왼쪽에다가도 다시 자기네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서비스 설명을 띄워놔서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죠? 어떤 포인트가 영리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개발자는 늘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막 프론트랑 이런 거랑 다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결국 PC 웹을 대응을 못하고 일단은. 그냥 모바일 웹으로 하나로 한 벌로 간다. 그리고 보니까 앱도 하이브리드로 그냥 웹뷰 형식으로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만 웹페이지만 열심히 개발을 하면 다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이제 PC 웹에 구현을 할 때 요렇게 사실 그 가운데만 하면 양쪽이 다 그냥 비어버리는 그쵸, 스페이스예요. 그쵸. 그래서 되게 맞아요. 낭비가 되죠.
네, 낭비가 되는데 그리고 되게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살짝 오른쪽으로 틀면서 왼쪽에다가는 자기네 서비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걸 보면서 요게 되게 인상적이다라고 되게 예전에 그 모바일 페이지 좀 찾을 때 그때 좀 봤었던 거여서 네, 그걸 저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전략적인 접근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웹이나 앱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신 거죠.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죠. 전 그게 좀 아쉽다라는 포인트예요. 또 다른 측면이 얘기해 네, 저는 좀 보세요. 그게 아쉽다라는 게 저는 웹사이트와 이제 모바일 다 어플도 다 해봤고 정육각도 마찬가지로 다 봤는데 확실히 정육각은 이분이 카이스트 출신이고 이제 응용 수학 쪽이라서 코딩이 가능하셨나 봐요. 편견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근데 그냥 카이스트 나오면 주변에 그 깔린 게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냥 뭐 동아리 후배 야 와서 좀 해. 그러니까. 야 나한테 할 거 없으면 창업자 중에 한 명이 그쪽 만들 네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셔서 확실히 그러니까 정육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웹사이트와 어플은 아예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UI, UX는 정육각이 괜찮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육각이 가입할 때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으면 되거든요. 카카오톡 그냥 자동 그 요즘 많이 연동을 해놓잖아요. 소셜 로그인? 카카오 싱크로 이제 그냥 가입 그 절차해야 되는데 오늘 회는 여전히 나의 이메일을 물어보고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심지어 나의 주소까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좀 올드해요. 저는 그게 정말 이분이 마케터 출신이고 마켓컬리와 이런 데 경험을 하셨던 분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사용자의 편의성이 최우선일 텐데. 굉장히 왜냐면 오늘 회는 사실 내 주소를 회원가입 단계에서 저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물어봐야지 배송 체크할 수가 있잖아. 배송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죠. 저는 배송은 아니죠. 회원가입이라는 행위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지 내가 구매를 하겠다라는 단계는 아니라라는 그것도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는 심플하게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서 일단은 유입을 시켜놓고 여기서 내가 보여주는 큐레이션 하고 있으니까 보고 너가 구매할 때 그때 물어봐. 그래서 그때 배송이 되는지를 확인해봐. 내게 2단계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짜증이 났거든요. 오늘 회를 가는데 내가 이거를 왜 주소까지 넣고 난 어차피 지금 오늘 안 살 건데 볼 건데 그럴 수 있네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좀 아쉽다. 전 좀 반대로 좋아요. 회원가입 다 물건 다 찾았어요. 열심히 막 한 30분 동안 먹고 싶은 거 진짜 부푼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거 시켜야지 했는데 갑자기 배송 지역이 아니래. 우리 동네 안 돼. 네. 하루에 안 돼. 처음에 회원가입하고 하면은 저도 뭐 안 해보긴 했지만 회원가입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안 하고 열심히 다 찾고 이제 시켜야지 하고 그때부터 회원가입 시작해서 주소를 넣었는데 배송 지역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실망감 때문에 더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육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국 배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건 없다 보니까 좀 가볍게 회원가입을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닐까. 그러네요. 근데 저는 약간 탁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정석이죠. 이게 이제 회원가입은 최대한 심플하게 하고 나중에 필요한 정보는 구매 직전에라도 물어보면 되니까 회원가입은 최대한 심플하게 하는 게 정석인데 저 혹시나 해서 지금 마켓컬리에 들어가봤거든요. 마켓컬리 회원가입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 쓰라 누나. 슬아 언니 우리 재현 사장님께서 뭐 그런 부분에 배운 거 써먹어야죠. 맞아요. 이게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런 게 되게 그리고 뭐 콜드체인이라는 시스템이 같으니까 그런 결을 맞출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꾸 큐레이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육각 같은 경우는 진짜 0과 1이에요. 제품을 보여주는 것과도 얘기했지만 제품군이 그렇게 다양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류 쪽인 거고 카테고리 나누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맞아. 돼지고 돼지의 목살, 돼지의 삼겹살 이런 식으로 나누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심플하고 약간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형태라고 좀 느껴지기도 직관적이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렇고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고 잘했다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깔끔하고 딱 그냥 딱딱 떨어지는 정말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고 뭐 그 위에 이제 상품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사실 쇼핑몰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한데 오늘의 회는 메인 화면부터 오늘 회라고 오늘 회. 너 지금 2번 틀렸어 지금. 자 오늘 회는 네. 메인 화면부터 약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일단 너무 화려해. 저는 뭐 에이블리나 막 마켓컬리의 막 그런 중간 버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상품군도 많고 다양하고 이게 카테고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컨셉을 뭐 1회용 회 아니면 모듬 회, 국물 매운탕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먹고 싶네요. 우리의 목적은 리스너분들을 먹고 싶게 만드는 거라고 지구 원장님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거가 이해가 되면서도 굉장히 화려하다. 그러면서 큐레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감성적인 우리 저번에 그 패션 쇼핑몰 얘기하면서 패션 스타덤 얘기하면서 이제 에이블리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다. 파자마도 뽀짝 파자마 약간 이런 식으로 상황과 맞게 오늘 뭐 파자마 파티를 해야 할 건데 할로윈 파티로 할로윈 파티 이렇게 해서 약간 그렇게 약간 감성적인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또 우리 대표님이 어떤 성향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그 결이 다른 것 같고 아쉬운 거는 회원가입 너무 복잡하다. 네, 저도 회원가입은 아까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정육각이 조금 그냥 걱정된 좋아요. 그냥 이거 약간 그냥 썰 풀자면 그 유퀴즈 때도 이제 초반 그 창업팀이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창업팀 사진이 딱 나왔는데 남자 4명인가에 이제 여자분 한 분이었어요. 그 세세 하나로 세세 하나? 세세 하나여서 근데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되게 남자들이 많은 팀의 UI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이과 남자분들이 많은 분들의 네네네. 이과예요, 공대예요. 그렇다고 이과나 공대. 왜냐하면 또 수학 쪽이시니까 완전 공대는 아니신데. 그래서 그 한 분의 그 역량이 되게 처음에도 되게 중요했을 때고, 앞으로도 전 계속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이제 뭐 만든 사람이 뭐 남자고 뭐 이래도 하더라도 결국 정육각을 이용하는 그 주 타겟층은 이제 주부 아직은 여성의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저도 뭐 지금 뭐 어떻게 바꿀까를 하면 되게 퀘스천 마크긴 한데 앞으로 뭐 이제 또 품목도 많아질 테고 뭐 더 이제 커질 텐데 그럴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감성을 그 UI UX에 섞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앞으로 뭐 품목이 많아진다 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약간 좀 다른 걸로 얘기해서 지금 아기 유니콘 40사에 포함됐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 중에 최대 단일 규모로 투자 유치를 이번에 130억을 했는데 중요한 게 올 하반기부터 수산물이나 밀키트까지 확장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걸로 라운드를 돈 것 같아요. 과연 수산물과 밀키트가 들어갔을 때 정육각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밀키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돈가스가 이제 그거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돈가스를 했을 때 이제 밀키트 형태로 과연 잘 풀 수 있을까? 근데 돈가스는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돼지고기를 그냥 한 번만 더 가공해서 하면 되니까 요즘 정현동님도 돈가스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돈가스 이해하겠어. 그럼 소고기도 그래 육회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그것도 갈 수 있겠다 싶은데 해산물을 건든다는 거 딱 보고 그럼 여기는 연어, 광어, 참치, 새우. 노르웨이에서 온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까지 않을까. 그러면서 약간 지금의 오늘 회가 갖고 있는 그 약간 큐레이션적이고 약간 감성적인 맞아요. 포인트와는 아예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렇죠. 오늘 회한테 했던 말씀과 똑같이 정육각도 고기만 했으면 좋겠다. 저도 약간 고기만 했으면 그래요, 약간 니마 그간 건너지 마온데. 진짜. 맞아. 근데 고기를 하려면 이제 B2B로 가야 돼요. 고기를 더 하려면 그럼 진짜 아까 B2B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통 채널이 확대된 그렇죠. 형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가야 되죠. 마켓 관리로 입점을 뭔가 한다거나. 앱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가공해서 유통 판로를 찾는 거에 더 노력을 하셔야죠. 근데 맞아요. 이제 군신님이 얘기한 걸로 그냥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확장 전략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죠. 그냥 판매 채널을 그러니까 고기를 그렇죠. 가져가면서 판매 채널을 확대할 거냐, 아니면 우리 자사모를 계속 키우는 측면에서 카테고리를 확장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IR 동건 카테고리 확장으로 얘기를 그러니까요. 썰어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가 밀키트도 할 거고 이제 수산물까지 해서 이제 근데 수산물 가는 순간 또 정육각이라는 이름이 저는 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덴티티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제 희망 사항은 수산물은 그냥 IR 돌 때 그래야 사실 더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수산물 처음 들어가려면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식으로? 돈을 많이 주세요라고 했고 근데 이제 또 리서치 해보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어서 시리즈 뒤때 갈게요. 좀 다음에 밀키트까지만 할게요라고 하고 더 넣어줘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좀 더 그냥 고기에 더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그냥 희망 사항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전 정육각이라는 처음 이름 들었을 때 얼음을 생각했거든요. 육각. 정육각. 그리고 저도 그 수산물 만약 가면 해동 기술을 또 막 팔 것 같아요. 이게 해동이 또 뭐 어떻게 해동을 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그럼 신선하고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초해동? 아니 오늘 회는 산지 직송 해동 이거 냉장인데 무조건 해동 우리 안원은 이런 경쟁사가 있고 얘네만 하는 것도 지금 아니고 다른 그치. 이런 신선 음식 좀 사실
제일 위험한 건 쓱닷컴도 지금 신선한다고 지금 전화를 치고 이렇게 표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용진이 계시죠. 형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쓱닷컴도 지금 있고 마켓컬리는 뭐 우리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이런 식으로 쓱닷컴도 그렇게 이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분명히 거기 전문가 많을 텐데도 전 세계 우리나라 전국에 그러니까. 물류를 갖고 있잖아요. 고전을 쓱닷컴은. 면치 못하고 있어요. 쓱닷컴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배송 경험 저는 뭐 쓱닷컴, 마켓컬리, 뭐 GS 프레시 다 써봤는데 별로 그렇게 배송 경험이 안 좋아요. 패키징도 그렇고 마켓컬리만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저는 항상 쓱닷컴 보면서 아 정말 신세계가 이것밖에 못하나? 약간 이런 게 정말 너무 아쉬울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배송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배송은 신선 식품의 배송은 네. 진짜 어렵다. GS 프레시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개판이야. 진짜 GS 프레시 이거 혹시 담당자 들으면 나 화가 나. 진짜. 광고 안 들어와요. GS한테서 개인 발언입니다, 담당자님. 네, 저희 전체 입장과는 다르다는 네, 거예요. 서비스. 네, 저희 팀워크 이렇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털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먹는 걸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결이 다른 서비스라는 경험은 거. 다르죠. 라는 걸 알 수가 패키지도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정육각은 패키지 잘한다고는 좀 맞아요.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네. 그 이민이나 영상 같은 걸 봐도 신경 많이 썼구나. 화이트 앤 약간 블랙. 뭐 화이트 앤 블랙이긴 하지만 또 너무 클리셰하게 정육이라고 빨간색을 쓰는 것도 좀 웃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깔끔하게 블랙으로 간다. 이랬는데 리브랜딩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마차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회, 정육각 오늘 회 중에 한 서비스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골라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응원의 한 말씀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아무리 봐도 저희가 회를 좋아해서 회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되게 탄탄한 연쇄 창업가는 아닌데 경력을 보면 되게 차근차근 준비 잘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잘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오늘은 저는 오늘 계속 정육각 얘기를 더 했기 때문에 정육각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기고 싶고요. 뭐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좀 좀 좁게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표님 유퀴즈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좀 PR 접으시고 좀 사업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짬점이 아닙니까? 아니. 의미 있는 응원입니다. 일단 저도 오늘 저도 회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이쪽 서비스에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오늘 회를 좀 응원하고요. 근데 오늘의 매출을 보니까 진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물류 쪽 어떻게 보면 엄청 힘들 수 있는데 그쪽 분야에 하시면서 분명히 노하우도 많이 쌓이셨을 거고 또 반면에 경쟁자도 엄청 많거든요. 당연히 꼭 회 쪽은 아니지만 다른 카테고리 쪽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험난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회 쪽으로 해가지고 수산물 쪽으로 잘 넓혀서 좀 더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회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가 이제 지역에 계시는 상인분들과 분명히 조인을 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을 뭔가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회도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 회 열심히 지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아까 회원가입 얘기하면서 배송지를 왜 벌써부터 물어보냐 했는데 뭐 사실 그렇게 미리 세팅을 해놔야 노출될 때 이게 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는 게 항상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출될 때 아예 그냥 배송이 가능한 제품만 보여 노출을 해서 그런 논리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항상 구매를 하고 처음에 볼 때는 또 그런 게 항상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저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둘 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어느 쪽도 안 기계적 하겠다. 중립. 기계적인. 아니 어느 쪽에서 광고가 들어올지 모르잖아. 저희 또 대장님이셔가지고 그런 걸 항상 신경 쓰시는 모습 좋습니다. 정무적 판단. 자,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부디 고기든 회든
먹고 싶으신 마음이 드신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저희에게 궁금하신 부분 아니면은 저희가 또 잘못 말씀드린 부분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뭐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저희와 이런 제휴, 광고, 블렌디드 컨텐츠 저희 언제나 기획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이메일 issues.korea issues 할 때 S가 3개입니다. issues.korea@gmail로 보내주시거나 저희 인스타그램도 방송 올라가면 업로드 알려드리는 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DM도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이타코님이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저희와 함께. 그래서 거기로도 저희 항상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드리고요. 네, 오늘 마음에 드셨으면 정육각이나 오늘 회에서 꼭 주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